2012년 12월 뉴욕 한복판에 어느 한 여자가 투신 자살하는 사고가 생깁니다. 그녀의 몸은 도저히 사람의 신체라고 보기 어려웠는데 마치 돌이 박살나 있는 것 같았죠. 언론에선 이를 메두사 증후군이라 보도하였고 이 바이러스는 치사율 100%의 극악의 치사율을 자랑했습니다. 머지않아 국경을 넘으려는 사람들과 날아간 전쟁이 벌어졌고 경제는 붕괴되었으며 결국 전 세계적 재난 사태에 이르자 어느 한 기업이 한 가지 대책 방안을 공표합니다. ビナスゲート社の CEO ベガ氏は本社で会見を開き、コールドスリープです。コールドスリープによる新陳代謝の低下は病気の進行を遅らせます。治療法の確立された未来のその日に向かって旅をするのです。残念ながら施設のキャパシティは160人分しかありません。 콜드슬립은 스코틀랜드의 외딴 섬에서 시행되며 현재는 각국의 장관들이 모여 이 비너스 게이트사에 대해 회의를 하는 중입니다. ノアの箱舟とでも。ヴィナスゲートは我が国の10種に入る化学メーカーであり、優秀な医療関連の企業も保有していながら、ここ数年は製品らしい製品を発表していません。大統領にこのことは。大統領は一蓋丸6時に死去されました。死因はメデューサです。 이로부터 3년 후 전 세계를 통틀어 무작위로 선별된 160명이 섬으로 이동 중입니다. 일 1호차 안에 있는 사람들만 봐도 나이 불문, 인종 불문, 성별, 직종, 심지어 죄수까지 끼어있네요. 그렇게 이들은 새로운 시대로 가까워져 가고 있는 중입니다. BNN です。今のお気持ちは？やめてください。では次の方、視覚者の霞意識さんに付き添いの雫意識さんですね。はい。 안타깝지만 쌍둥이 여고생 카스미는 선별됐으나 시즈쿠는 그렇지 못했는데요. 雫、大丈夫。私見学してるから。 시즈쿠는 잠시 밖에서 대기하고 카스미만 OT에 참여하도록 하죠. 最高にして総括管理制御システムアリスです。このシステムは周辺設備を恒久的に維持するための機能を与えられています。その耐用年数は計算上100年以上。今もアリスはそのブレスレットをつけた皆さんを保護対象とみなし、逐一詳細な生態データすべてのバックアップを収める巨大なデータバンクでもあります。中央の白い部分、メデューサが第2段階へ移行したこの部分に黒い斑点が。카스미는 오로지 시즈쿠와 함께 그냥 집으로 돌아가고 싶은 맘뿐인데요. お父さんとお母さんが死んでその上雫まで。 그도 그럴 게 콜드슬립 이후 시즈쿠가 살아있다라는 보장도 없을 뿐더러 살아있더라도 몇 년의 세월이 흐를지 가늠조차 안 되기 때문이었죠. 그러나 시즈쿠는 반드시 기다리고 있겠노라며 카스미와 약속을 합니다. 私物はカプセル内に持ち込めません。すべてセンターの保管庫にてお預かりして。死んだ夫の形見なんです。残念ですが。いって。改めてようこそ皆さん。ここが当センターの終点であり、未来の始発駅です。 あなたに会えるわ。こんにちは。私はアリス。何も怖がることはありませんよ。リラックスして一緒に数字を数えましょう。1、2、3、4、5、6、7。おやすみなさい。管理コード KHM050。霞意識さん。 2015년 10월 13일 콜드슬립 가동.
なってる。治療法が見つかったのよ。今西暦何年なんだ。あれから何年経った。わしが知るか。もしもし、ビナスゲートの係員はいないのか。몇 년이 흘렀을까? 굉장히 낯선 환경의 모습. 이곳은 괴 생명체들의 둥지가 되어 있었고 급한 대로 엘리베이터로 향하는 사람들. 끔찍한 학살이 벌어졌고 생존자 한 명이 수동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一体どのくらいの年月眠っていたんだ。どう考えたってちょっとやそっとの時間じゃこうなるわけねえだろ。多分何かの生物が進化したか突然変異したものじゃないかと。だから世界は滅びたって言ってるだろ。黙れチンピラ。何イラついてんだよ。やめてください。僕らを脅かしているのはあのモンスターだけではありません。そして我々はもうカプセルに戻れない。 그렇습니다. 알 수 없는 생태계로 인해 잠시 잊고 있었지만 이들은 본래 메두사 증후군을 피해 이곳에 온 것이었죠. 그리고 만약 160명이 마지막 인류였다면 인류는 이제 단 7명뿐입니다. 네, 이시상이요. ビナスゲートを訴えて。黙れ。うるさい。わしに命令するな。あいつは音に反応するんだ。目がほとんど見えないんだ。みんな飛び込め。無茶させやがって。ちょっとあの子がいないわ。今度は置いてくからな。이들은 전투 중에 큰 절망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건 바로 메두사 바이러스가 여전히 존재한다라는 것과 콜드슬립이 가동된 후로 불과 이틀밖에 지나지 않았다라는 거였죠. 이 성은 더 이상 안전하지 못하므로 일단 괴물들을 가로질러 지상으로 향하는 사람들. 폭발로 뿔뿔이 흩어진 가운데 홀로 정신을 차린 카스미. 그런데 이곳 분위기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의미심장한 괴물들이 전시되어 있는 장소와 저 너머에서 들리는 익숙한 목소리. 이들은 비너스 게이트사의 정보를 해킹하고 있었는데 자신은 콜드슬립의 개발자라며 이 기업의 흑막을 세상에 공표할 생각이라고 합니다. 비너스 게이트의 正体を世界に公表してくれ。あなたがあんなものを発明しなければ。報いは受けるさ。隠れたメデューサの知識に近づけた者が勝利する。バカ野郎。お前が命をかけるようなもんじゃない。あなたは誰？何者？ローラ。うるせえんだよお前は。くそ、さっきはこんな風には。
特製のカクテルだ。一杯引っ掛けていくかい。お前さんが追われる可能性はなくなった。ネックレスのあいつはどうした？死にました。モンスターに襲われて。あいつは何者だったんだ？それはあの人が一番よく知っています。俺はイギリス陸軍 SAS 所属マルコ・オーエン少尉だ。視覚者に偽装して CSCC に潜入。奴の手引きで情報の確保と外部からの破壊活動をサポートするはずだった。情報って何の？メデューサがビナスゲートによるバイオテロである証拠。 마르코는 3년 전 각 정부 대책회의에서 의결된 위장 군인이었습니다. またあのトカゲ野郎！これはどうした？ひょっとして人間かも。何の実験なの？夢を現実に変える手をこうか。これ海水だ。ちょっとあんた！ここに逃げてきたのは偶然じゃない。何か目的があったんだろう。最終ダンジョンだね。あんたが先だ。近くの奇病で全滅した。メデューサは宇宙から来たの？問題は時期をほぼ同じくして村に現れたユーマだ。私の部下はその生き物を沈黙させた。いかなる生き物よりも奇妙な生き物だった。どう奇妙なんだ？それは少女の空想から生まれたものと判断した。少女はメデューサに感染したが、オルタナティブを生み出すことによってメデューサを克服したのだ。メデューサは人類が誕生するはるか以前より宇宙にあって高度な精神活動を有する生物に干渉し進化を促す存在だったのだ。アリスにはすまないと思って度重なる実験に不満一つ言わずに耐え続けてくれたあの子の気持ちを報いてやりたかった。コールドスリープセンター。コールドスリープカプセル稼働直後のことだ。一人の少女がラボに運び込まれた。視覚者リストに載っていなかったその少女こそ私が求め続けた第二の適合者だった。凄まじい増殖力だった。少女は何かがトリガーとなって止めどなく暴走してる。アリス以来長い間ずっと失敗続きで。やめろ！またお前に借りができたな。誰も死なせません。バカ！ CEO 베가가 죽고 다시 건물 붕괴가 시작되자 팀의 상태가 이상해집니다. すまないローラ。もう誰も見捨てないと決めたんだ。 메두사 증후군으로 인해 또다시 일행 한 명이 죽음에 이르고 한편 탈출로에 도착한 팀. マルコだ。予定のコースにアクシデント。アリス。視覚者を守るのが私の使命。あれ？暗示が解けたんだ。飛び込む。そんな。飛び込んだら必ず浮かび上がれ。3、2、GO！ 무사히 탈출에 성공한 일행들. 밖으로 나오자 성의 외관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본当にその女の子の見た夢が現実になっているのだとしたら、一体どんな感情がこの状況を生み出しているっていうんだ。 시즈쿠와 약속을 했던 언덕. 멀지 않은 곳에서 익숙한 카메라를 발견한 카스미.
성 어딘가에 있을 시즈쿠를 구하려는 카스미, 그리고 그런 카스미를 구하려는 마르코. やっぱり動くんじゃない。大変、城が。上がれ。 성 내부로 들어서자 마당에 온 시체들이 쌓여 있었는데 다행히 시즈쿠는 성 옥상 레벨 0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캐서린 타나. 카스미의 고집에 못 이겨 결국 마르코는 카스미를 도와 드디어 레벨 0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인지 다시 지하로 내려와 있네요. こいつは何の冗談だ。あなたの役目はここで終わりよ。ローラ。最優先事項。どう関係がある。 여기에 존재할 수 없는 사람과 왜곡된 장소, 무언가가 마르코의 정신에 영향을 주는 것 같습니다. アリスにオルタナティブを作る能力はない。では何が俺にローラを見せているんだ。そうか、あの注射。撃てるの？妹の私よ。俺の妹は3年前にメデューサの恐怖からニューヨークで飛び降りて粉々に砕け散った女だけだ。さよなら、ローラ。 마르코의 암시가 풀리며 무방비가 된 앨리스. 私を止めるとアンコントロールに陥った適合者がどう暴走するかわからないわよ。やめなさい、応援勝利。応援。マルコだ。 한편 어딘가에서 정신을 차린 카스미. 드디어 시즈쿠를 발견하죠. 시즈쿠의 상상으로 괴물화가 계속 진행되고 있어 카스미는 서둘러 시즈쿠를 깨우려 하는데요. 그런데 무언가 이상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자신에게 있어야 할 자해 상처가 시즈쿠에게 있었고 도리어 자신에겐 없었죠. 사실 카스미와 시즈쿠는 약속을 한 적이 없습니다. 카스미는 여전히 시즈쿠와 함께 돌아가기를 고집했었죠. 결국 폭주를 한 것은 시즈쿠가 아닌 카스미였고 그대로 실험실로 실려와 실험 중 과부하가 발생. 카스미는 무의식적으로 기억을 지운 채 자신과 똑 닮은 오르테나티브를 만듭니다. 그렇게 진짜 카스미는 죄책감으로부터 벗어나 잠들길 원했고 카스미로부터 떨어져 나온 오르테나티브는 죄책감을 잊은 채 살아가면 되는 거였죠. 카스미, 生きて。私は雫の心が生んだオルタナティブだったんだ。いつも私だった。 카스미의 마지막 힘으로 목숨을 건진 두 명. 後に続く誰かを励ます存在になってくれ。俺の最後の願いだ。ありがとう、マルコさん。あ、お姉ちゃん。これからどうするの？あ、ティムのパパとママのいるところへ。うん。 네, 재미있게 보셨나요? 생각을 안 하고 보면 재미있는 영화이지만 어렵게 보면 굉장히 피곤한 영화였는데요. 도입부 메두사 바이러스의 설정과
콜드슬립 이후 괴물들의 출현은 아주 흥미로운 소재로서 잠이 달아날 정도로 몰입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확히 그 다음 장면부터는 집중이 떨어지기 시작했는데 괴물들이 바글거리는 가운데서 해킹을 하는 장면이나 메두사 바이러스의 떡밥을 회수하려다 보니 너무 심오하게 들어가는 전개는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었습니다. 최대한 이해가 수월하게끔 자막을 손보긴 했으나 반면 심오한 해석을 또 깨트린 게 아닌가 하는 걱정이 있네요. 차라리 정말 100년이 흘렀다면 더 재밌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풀무비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만화가 원작이니 오히려 만화를 빌려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럼 전 다음에 더욱 재밌는 영화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무비디 바비디 비였고요. 영화 가시나무 왕이었습니다.